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코드들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구사항, 즉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에서는 이 검색을 위한 조건들이 바뀌었을 때 코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검색에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메소드에서 그 검색 조건이 바뀔 때마다 어떤 새로운 코드들을 이 중복된 코드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코드를 변경해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면 우리가 검색 조건, 즉 요구사항,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져도 그 조건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코드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정의를 하고,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부터 그 코드들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거예요. 어떤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거냐면 서치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는 하나의 메소드를 추가할 건데요. 불린 타입을 반환하는 isMatched라는 이 메소드를 만들고요. 이 파라미터로는 커스터머로 받는, 커스터머 타입의 이 데이터를 받는, 파라미터를 받는 isMatched라는 이 메소드를 갖는 서치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어요. 이제 이 isMatched라는 메소드를 정의한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커스터머의 조건이 무엇이 매치가 됐는지에 따라서 true 내지는 false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좀 더 손쉽게 하나의 메소드에서 그 요구사항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개선할 텐데요. 자, 그를 위해서는 먼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메소드로 추가할 거냐면 주석을 일단 만들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검색 메소드를 정의할 겁니다. 자, 퍼블릭으로 반환 타입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치 커스터머스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서치 커스터머스는 조금 전에 만든 서치 필터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검색 조건만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리스트 커스터머 파운드 커스터머스, 제가 이번 이 강의에서는 따로 스트림 API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하는데, 이후에 저희가 스트림 API를 배우게 되면 지금 작성하는 이 코드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트림을 배우고 나서 그때 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진행하고요. 커스터머는 커스터머스로부터 하나씩 꺼내서 이제 if 조건이 필터에 isMatched 커스터머 해서 이 조건이 true일 경우에만 found customers에 add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return found customers. 자, 이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앞서 만들었던
앞서 만들었던 이런 메소드 하나로 이렇게 처리하는 코드, 성별로 검색하기 위한, 지역으로 검색하기 위한 이 모든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필요 없어져요. 이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이제 어떤 형태의 검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고 해요. 자, Search Customers에서는 이 파라미터로 받은 검색 조건을 가지고 이 비교를 한 다음에 검색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을 해주는 코드로 변경을 했어요. 자, 이제 펑셔널 어시스트로 돌아가셔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 메소드를 없앴기 때문에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이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냐면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주석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자, 이제 검색을 실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검색을 해볼 거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조건을 줬던 것처럼 그 조건들을 다양한 형태로 줘 볼 건데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요. 자, result에다가 서비스 점 search customers를 할 건데 여기에 검색 조건을 줘야 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서울 지역에 사는 로케이션으로 검색을 해볼 건데 new search filter라고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이 코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isMatched라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하는데 이 메소드의 재정의는 이와 같죠. 자, if 커스터머의 get location이 equals 서울이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 하고 세미콜론으로 닫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실제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서울 지역에 사는 커스터머들이 검색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이 성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get gender equals 젠더의 메일과 같은 형태로 조건을 바꿔주면 그 검색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코드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정의한 부분을 자, 익명의 클래스라고 합니다. 익명 클래스라고 해요. 어노니머스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클래스 안에 클래스, 중첩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바에서는 클래스 안에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걸 중첩 클래스라는 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먼저 자, 중첩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 네스티드 클래스는 먼저 크게 2종류로 나뉘어요. 하나가 스태틱 클래스 아니면 난 스태틱 클래스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 네스티드 클래스라는 의미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인데 그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이 붙었을 경우 중첩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라는 아우터 클래스가 있을 때 이 안에 이너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 이너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선언될 수 있다. 이렇게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정의될 때 스태틱이 붙은 클래스, 이걸 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게 붙지 않은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이 붙지 않는. 자, 어떤 게 있냐면 멤버 클래스, 다른 하나는 로컬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스태틱이 붙은 스태틱 중첩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이 붙지 않은 클래스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멤버, 로컬, 익명의 클래스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간단해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자, 아우터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클래스가 존재하고 아우터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 안에 우리가 필드를 선언하는 그 단위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는 멤버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의 정의를 특정 클래스의 안에 선언을 했는데 해당 클래스가 멤버 레벨이다. 즉 필드 메소드 선언하는 것처럼 그 단위에서의 이너 클래스를 선언했다. 그걸 멤버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클래스, 이 클래스 안의 클래스는 이 캡슐화를 통해서 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이 쓰는 형태, 설계에 있어서의 제약 조건을 갖는 클래스들인데 만약에 멤버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경우 아우터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멤버 클래스가 존재하고 자, 로컬 클래스는 뭐냐면 이렇게 아우터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특정 메소드가 존재했을 때 이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로컬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 클래스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만 이 클래스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 안에 선언하는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메소드 안에 선언하는데 이 메소드 내에서 아주 잠시 잠깐 사용되는 클래스의 형태다. 그걸 익명 클래스라고 하고 이름을 갖지 않는 클래스를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안에 메소드 안에 클래스의 정의가 있는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만 사용되고 이후에 뭐 다른 클래스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 없이 사용하는 클래스, 이걸 익명 클래스라고 해요. 자, 이렇게 4개의 이 중첩 클래스가 자바에는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서치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파라미터로 보내면서 이 서치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클래스의 정의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을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빈번히 사용되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코드가 바로 이런 코드인데요. 나중에 만약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시게 된다면 뭐 이벤트 핸들링과 관련돼서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자바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자주 보실 수 있는 클래스의 정의의 형태예요. 만약에 이렇게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 서치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인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젠더 서치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implement 예를 들어서 서치 필터. 자, 이렇게 정의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검색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클래스들을 계속 정의해서 만들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클래스들을 이름이 있는 이 해당 클래스를 검색 조건에 따라서 필터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검색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순간에 이 서치 커스터머스를 할 때 이 검색 조건을 이때 정의해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형태를 익명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만나는 방법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단계가 오실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하나의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로 우리가 무엇을 보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검색 조건을 보냈다. 인터페이스 형태로요.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검색 조건을 따로 바꾸고자 한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조건만 바꿔주면 다양한 형태의 검색이 가능해지겠죠.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고도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컬렉션을 사용하다 보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 람다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코드를 람다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거냐면 제가 람다를 적용했을 때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리절트는 만약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뭐 동일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서비스에 서치 커스터머스를 하면서 커스터머 에로 펑션 커스터머에 get 젠더가 equals 젠더의 메일이냐 남성이냐,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표현식이 람다식이에요. 람다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던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보기에도 훨씬 명확해요. 자, 커스터머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커스터머의 젠더가 메일일 경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 함수를 보내준다, 파라미터로 보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람다식을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필터를 더 디테일하게 줄 수 있습니다. 자, 리절트 서비스에 서치 커스터머스에 자, 커스터머 에로 펑션인데 이번에는 커스터머 get 로케이션이 equals 서울 이고 서울이면서 커스터머의 get age가 2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검색, 이렇게도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그 형태의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저희가 검색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커스터머 서비스의 메소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검색 조건을 추가하지 않아요. 커스터머 서비스는 이 메소드 하나로 끝이고요. 자, 검색할 때 어떤 검색 조건으로 검색할지를 파라미터로 보내주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보내주는 형태로 코드를 할 수 있다. 지금 작성한 이 코드는 익명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부분의 조건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익명 클래스를 정의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드하는 방식보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의 방식이 훨씬 가독하기에도 편하고 우리가 작성하기에도 편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아직 저희가 람다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람다의 표현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 코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은 코드의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코드가 리팩토링이 될 때 그 리팩토링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람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